반갑습니다. 일파스님입니다. 이번에는 막 울면서 또 이 사진이 왔네요. 저희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네요. 스님, 병원에서 포기했고 우리 불쌍한 아버지를 하루라도 좀 더 사시게 할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큰 소원이 있다면 낫게 할 수 없을까요? 이 사진을 보니까 늦었습니다. 소승일파가 이 천도제만 해가지고 다 낫는 게 아닙니다. 또 거듭 첫 장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말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치료하지 않습니다. 호전시켜드립니다. 손도 안 대고 야간책 없이. 그런데 늦었어요. 왜 늦었느냐? 소승일파가 이 효학문을 연구한 지가 약 20년 되는데 한 30년 전부터 이 집안이 무너져 있어요. 조상이 발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도를 다 했으면 이렇게 병이 오지 않았겠죠. 이걸 모르고 살다가 이번에 저와 인연이 되었네요. 바로 살릴 수는 없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아버지의 집안, 이 집안을 천도를 해야 됩니다. 할머니도 못 갖고 증조모니도 못 갖고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는 유산과 낙태가 있습니다. 원기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아프니까 병원에 가니까 암 판정을 받았어요. 자, 병원의 지시를 따랐겠죠. 이제 시한부입니다. 우리 아버지만이 아니라 유전입니다. 그 후손들에게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새 우리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 치매 환자들 제일 먼저 묻는 게 그 우대에 당뇨가 있습니까? 고혈압이 있습니까? 유전. 증명을 할 수 없지만은 유전을 꼭 서명을 합니다. 바로 내 집안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아니면 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제일 먼저 아버지 집안 5대조까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못 가신 분을 찾아 천도를 하고, 두 번째, 아버지에게 온 원기들을 천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요양원에 있는 그 침상의 터, 원기, 척추귀신입니다. 천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복을 하는 거예요. 자, 살아날 수는 없지만은 머리가 좀 맑아질 겁니다. 피로가 안 옵니다. 이게 호전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요 마지막 장에 또 이런 말 했네요. 스님,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삼성병원에 식문인간으로 누워있는데 살릴 수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똑같다 이 말이네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참 소승일파가 큰 사연이 많습니다. 20년 전에 지리산 중살리에서 이 효학문을 저희 스승이신 청송 선사님으로부터 전수를 받고 제일 먼저 책에도 많이 열거를 해놨습니다. 동영상에도 수없이 찍었습니다. 이 부자만 살릴 수 있다면, 좋아지게 한다면, 인연이 한번 되어봤으면, 또 자금을 많이 후원받아가지고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참 봉사하고 싶었던 게 20년 전이 소승일파의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10원도 없었죠. 첫 중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쫓아간 곳이 저 용인에 있는 고 이병철 묘.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리고 쫓겨나고 이병철 고인의 묘가 귀신이다 실험을 하자. 또 심지어는 맞아 죽을 뻔 많이 했습니다. 딸이 죽습니다. 아들이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 회장이
쓰러질 겁니다. 참 20년 동안. 그래서 저희 지인들이 바로 나의 사형인데 이승우, 그 이씨 집안의 종친회 회장이라고 이건희 씨도 잘 안다. 또 많은 인연들 했지만은 인연을 맺질 못했습니다.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그분도 그 당시에 20년 전에 저희 말을 들어주었다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혼을 안 해야 되고 내 자식이 안 죽어야 되고 또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저 삼성병원에 계시지만은 현대의학에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소승일파가 이분의 아버지와 똑같이 집안을 천도해야 됩니다. 원기를 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목하면 지금도 단호하게 깨어나게 할 자신 있습니다. 늦었지만은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어떻게 집안을 천도하고 원기를 천도하고 발목을 시키면 말같입니다. 치료는 못하기 때문에 삼성병원의 의사들이 치료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잘 되었다면 후원 좀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인연이 아니라 그렇지. 자, 이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가지만은 처음부터 집안이 발목되면 큰 병이 오지 않습니다. 치매가 잘 안 옵니다. 암이 안 걸립니다. 후손이 잘 됩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천도를 했을 때. 자, 이분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집안을 천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온 재미과학자입니다. 제 전공은 우주, 항공, 군사 목적용 특수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고 미국의 과학계는 첨단 기술용 특수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극비 프로젝트들은 철저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거친 사람만 그 프로젝트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미 해군 무기개발연구소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리치크레스트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연구소인데요. 극비리의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곳으로서 일반인에게는 그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리지 않는 이런 비밀 연구소들이 수십 개가 모하비 사막 내에 존재합니다. 2006년, 2007년 당시는 김정일이 핵실험을 반복하고 미국의 경제를 흔들기 위해서 사우스 아시아에 위조 집회를 살포했고 이에 미 정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영국의 경제를 흔들기 위해 파운드 위조 화폐를 살포했고 그 결과로 독일이 영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2006년, 2007년 그 당시에 사우스 아시아의 미화 위조 지폐 살포로서 미국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그 위조 지폐를 없애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저는 그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무기개발연구소이다 보니 그들은 외국 출신 과학자가 극비 프로젝트를 성공한 것을 아주 시기하였고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는 백인들이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서 온갖 인종차별을 했고 결국 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거대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 저는 2009년경 우연히 일파 스님의 영계를 드나들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재벌 오너들이 사후세계에서 어떻게 되었나를 영계에 가서 보고 오셨다는 글을 읽고 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강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사실 저의 아버지께서도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의 영혼이 분명히 천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일파 스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저는 연방정부 소송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차일피일 미리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일파 스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루라도 빨리 조상을 좌정하지 않으면 운이 안 좋아져서 얼마나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그 당시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었던 것인데요. 스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2016년경 저는 그간 7년간 그 연방정부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죠. 이길 것을.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수년간 저의 정부 소송을 맡았던 저희 수임 변호사 미국인이 갑자기 급사했습니다. 정확히 2016년 6월 6일 밤 제 미국 변호사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됐는데 겨우 65세의 나이였습니다. 변호사의 죽음 후에는 심지어는 누군가가 제 자동차를 부수고 제 컴퓨터를 2번이나 훔쳐가는 등 제가 연방정부 수사요원에 미행을 당하고 이제는 제 변호사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그 대책에 동분서주하는 어느 날 2016년 10월 초 하루는 제가 한국의 정세에 대한 꿈을 갑자기 꾸게 됐습니다. 10월 초니까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제 꿈에 죽어서 관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제 꿈에 비록 죽었지만 안면은 온갖 꽃으로 뒤덮여서 마치 옛날 황제가 죽으면 묘에 묻기 전에 방부 처리한 다음에 온갖 비싼 부장품으로 장식하듯이 유리 속에 잘 안치된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그 아름답게 장식된 유리관을 열고 어떤 큰 손이 나타나서 그 시체를 딱 뒤집으니까 그 뒤는 그야말로 시체가 썩어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등뼈에는 썩다 남은 살코기가 더덕더덕 붙어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이었고 그 등뼈에 누가 붙였는지 생선 조각이 붙어가지고 그 생선 썩는 냄새가 천지를 진동했고 온갖 구데기가 우글우글거려서 참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장면이 바뀌어서 제가 마당에 연못으로 나갔는데 밤이었고 그 연못에는 수백 개의 플라스틱 장난감 오리들이 등에다가 촛불 하나씩을 얹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입니다. 왜 촛불 실은 오리들이 연못에 둥둥 떠다닐까? 결국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야 제 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2016년 10월 그 당시에 일파 스님이 미국을 방문하셔서 산에 올라가서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예언을 한 그 시점에 일파 스님을 만나지도 못한 제가 그 일파 스님이 기도하신 것을 저는 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런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미국에 오셔서 교차로에 일파 스님의 광고를 냈는데 그때 제가 스님을 배울 것을 그때 또 제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결국 일파 스님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몇 년이 그렇게 흘러서 결국 2019년 5월에 한국에 계신 스님과 제가 겨우 연락이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늦었죠. 이미 제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첫마디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만났으면 참 좋았을 걸 왜 지금 연락을 했냐. 참 10년 전이라면 제가 이제 뭐 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스님이 10년 전이란 그걸 어떻게 알고, 왜냐면 그 10년 전이 제가 딱 연방정부 소송을 막 시작한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스님을 안 만났는데 결국 이렇게 변호사까지 죽고 이런 상황까지 그때 만났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생각하니까 미리 만나지 못한 것이 무척 후회가 됐습니다. 근데 스님은 어쨌든 10년 전에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신이 완전히 회복됐을 텐데 늦었지만 힘써보자 하면서
2019년 6월 초가 돼서야 이제 천도를 시작했는데 108일을 기도해야 된다니까 9월 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달 6월에 스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단 2주 만에 제 몸의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첫째로 저는 늘 이렇게 보면 가슴이 좀 두근두근 불안하고 가슴의 심장이 제 거하고 제 거 아닌 거 이렇게 두 개가 뛰고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제 가슴을 누가 쥐어뜯는 이런 기분이 있었는데 스님 기도 한 2주쯤 지나니까 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심장을 쥐어뜯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없어지고 아주 가슴이 편해졌어요. 또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요즘은 어찌나 푹 잘 자는지 가슴도 편해지고 잠도 푹 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제가 미국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지난달 6월에 지도 교수님이 그 피부암 환자인데 말기 진단을 받고서 이제 거의 죽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갖고 스님한테 좀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교수님도 좀 살려달라. 사실 저희 교수님은 전혀 강화망이 없는 상태였고 저는 사실 그 가족 장례 준비까지 돕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3주 지났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을 담당한 의사가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항암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라 뭐 이러면서 힘찬 목소리로 막 전화 걸어왔는데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전혀 강함 없었던 그 말기 암 환자인 교수님이 단 3주 만에 어떻게 이렇게 쌩쌩해진 목소리로 항암 치료가 효과적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그래갖고 다시 지금 소생을 하신 거예요. 아주 진짜 놀랄 일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진짜 너무너무 고통을 받던, 거기다 또 제 변호사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연방정부 소송건에 대해서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어요. 사실 스님이 저번 달에 그 연방정부 소송건에 있어서는 음력 5월에 핵폭탄 같은 것이 터지면서 그 사건이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뭐 그때 뭐 무슨 북한 뭐 핵폭탄 터트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핵폭탄이 터지겠습니까? 저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요. 그 황당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음력 5월이니까 양력은 6월 되잖아요. 양력 7월 4일하고 5일날 제가 근무하다가 온갖 인종차별을 당해서 지난 10년간 소송을 해온 그 무기개발 연구소가 있던 모하비 사막에 그 리치 크레스트라는 바로 작은 그 마을에서 7월 4일 5일 6.4, 7.1의 강진이 발생해서 그 도시가 아주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정말 핵폭탄이 터진 거나 똑같죠. 저는 지금도 너무 좀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스님의 예언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지진은 지난 20년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는데 그 강력한 지진이 왜 하필이면 제가 근무하던 그 연구소가 있는 리치크레스트에서 발생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달 만에 발생한 일로 아직 뭐 108일까지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왜 10년 전에 그 저기 영계를 드나들다 스님 그 책을 읽었을 때 빠르게 그냥 연락을 해갖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여러분도 저같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일이 발생되면은 바로 스님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은 이 고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괜히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은 것 같고 지금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스님이 애써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 조상을 자정하고 그러면 그 우리 일상도 편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간증같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